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수학과입니다. 네, 벌써 마지막 강의네요.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오늘은 소개해드릴 내용이 공무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공무원이 선거 때 어떻게 중립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주로 되어 있는데, 특히나 선관위 공무원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다, 주의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하면서 들으면 강의 들을 때 조금 더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문제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편지. 저는 비록 이제 이걸로 끝나지만 앞으로 계신 분들 훨씬 더 잘해주셔서 선거법 TV 특강이 꼭 대박 나도록 우리가 해봅시다. 화이팅! 강비서, 우리 고장의 특산물이 뭐지? 그야 신선한 우거지 아닙니까? 그렇지, 우거지. 그런데 그 우거지가 남아 돌아서 내 얼굴이 이렇게 우거지상이 됐어. 우리 특산물을 홍보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냥 홍보를 좀 하면 되지 않을까요? 홍보 전단도 뿌리고 SNS도 올리시죠. 그거 좋다. 강비서, 그거 당장 시행해. 잠깐. 그러고 보니 요즘엔 젊은 SNS 감성이 유행이잖아? 내 얼굴도 딱 박아서 웃기게 만들자고. 어때? 시장님의 살신성의는 높게 사는데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왜 안 돼? 뭐가 문제인데? 지금 우리 시 시장 선거가 코앞이잖아요? 시장님 성명이랑 사진이 게재된 홍보물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발행, 배부할 수 없는 관계로 불가능해서요. 그냥 우리 특산물 캐릭터인 우거지상을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우거지상은 우거지상이라 보는 나도 우거지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점심으로 우거지국이나 드시러 가시죠. 점심시간 다 끝나가네요. 어서요. 안녕하십니까. 오셨네요. 오늘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 구조고요. 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 중립, 그렇죠?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먼저 이제 그럼 규정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주체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가로 열고 기관, 단체 포함하니까 자라고 하는 건 사람도 있고 사람과 그런 기관, 단체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의무의 주체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그 선관위에서 되게 유명한 그런 2004 헛나일이 유명한 결정입니다. 앞으로 오시게 되면, 선관위에 오시게 되면 꽤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 공무원이라는 것들이 나오고 선거법 구조,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볼 때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그러니까 직업 공무원이죠. 직업 공무원, 모든 공무원은 물론이고 또 정치 활동이 허용되는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는 모든 개념입니다. 다만 모든 공무원 중에서 빠지는 주체가 있는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빠지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들이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주체예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이제 해야 되는 주체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주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선거에서 어떻게 선거운동 하는데 나를 뽑아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가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이 다 이 선거법 구조의 공무원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역시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고 또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총괄 감독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역시나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대통령도 선거법 구조에 있는 공무원에 해당된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자라고 해서 기관 단체 포함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나 광복회처럼
그 개별 법령에서 그 기관 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은 역시 이 선거법 구조에 해당이 되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문에 있었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가 이제 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선거 중립 의무의 위반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공직자가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 대해서 그렇게 쓰지 않고 어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서 썼을 때 그런 것들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판례를 좀 구체적으로 볼 텐데 아까 선거법 구조가 공무원의 중립 의무 조항이 선언적 규정이냐 그러니까 어떤 벌칙 조항이 없거든요. 사실 구조 자체에 대한 선거법 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중립을 지키지 않아서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선거법으로 처벌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선거법 구조는 선거에서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특별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거 영역에서의 특별법으로서 국가공무원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 공무원이 선거법 구조를 위반했다. 그래서 공무원의 중립 의무인 그 구조를 위반했다고 하면 사실 그것만 가지고 직접적으로 선거법으로 처벌되는 건 아니지만 뭐 직무상의 의무 위반이라든지 직무 태만 이런 걸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또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거법 구조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선언적 주의적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구체적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 포함되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모든 공무원은 포함되지만 그중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맞나요? 틀리나요? 아, 그렇죠. 맞죠. 제가 드렸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 공직선거법 제9조 1항은 단순한 선언적 주의적 규정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이 그 구조를 위반하더라도 구체적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순한 선언적 주의적 규정이다. 이게 맞나요? 틀리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일반 공무원이 선거법 구조를 위반했을 때는 뭐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은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선언적 주의적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직무랑 관련하여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법령상 하게 되어 있는 직무, 그리고 또 직무랑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행위 이런 것들 아니면 뭐 행정관례상 아니면 사실상 하고 있는 그런 직무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하면 이 공무원의 지위 그래서 행위자의 그런 공무원이란 지위로 인해서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런 것들 아니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지위에 수반되는 그런 신분상의 지위로 인해서 그 상대방한테 작용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하는 거고요. 판례를 같이 한번 보면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 중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 부분이 뭔가 명확하지 않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헌법에 위반되는지 그런 것들을 본 건데 결국은 여기 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하는 거는 이런 선거에서 선거 과정 및 선거 결과 이게 선거죠. 선거 과정 및 선거 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뭐 일체의 행동 이렇게 볼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나 뭐 동기, 방법 같은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지 않느냐 했는데 아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다. 이렇게 판결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85조 2항에 나오는 얘기인데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또 지위가 나왔죠.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아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건데 이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직접적인 조항이고요. 주체는 바로 이제 공무원만 있죠. 공무원. 그리고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 할 수 없다. 이게 85조 2항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으로는 조직 내에서, 그러니까 조직 내부에서 그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면 누구든지 교종직, 교육적, 종교적, 직업적, 교종직 이런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래서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러니까 직원한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조항을 보면 교육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인데 이건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할 때 그럴 때 적용되는 조항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수학 교사예요. 입후 예정자의 배우자인 수학 교사가 학생은 보통 선거권이 없죠. 만 18세부터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의 이런 학생들한테 전화해서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남편을 뽑아달라 이렇게 한 게 바로 이 조항에 위반되는 건데 특수 관계에서 선거권이 없는 자에게 선거운동을 할 때 해당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아까 85조 얘기하는 거죠. 85조 1항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나열하지 않아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위배된다고? 구체적이지 않다. 그렇죠. 이게 위배된다고 하지 않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위 태양이 나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우리가 뭐 시기, 동기, 내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가 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 문제,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거 법조문 그대로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맞는 말이 되겠죠.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보면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체는 우리 공무원 말고도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세히 보면 공무원인데 공무원 중에서 또 이제 빠지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 구조에서 봤을 때는 모든 공무원 중에서 국회의원이랑 지방의회 의원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86조 1항에서 이게 1항인데 여기에서 빠지는 건 공무원 중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그리고 여기 보비비, 보좌관, 비서관, 비서가 빠집니다. 이분들은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주체거든요. 그래서 이 86조에서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지 않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빠지는 거거든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보비비 이렇게는 제외된다는 걸 알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노란색으로 있는 분들은 다음에 있는 이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우선 여기서 이제 못하는 주체들이니까 공무원은 이런 걸 못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선상 투표를 하는 그런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인데 우선 선장만 우선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 기관들 한국은행을 포함하는데 그 기관들 50% 이상 지분을 가진 기관의 상근 임원 그러니까 임원들이 더 영향력을 많이 미친다고 해서 임원만 할 수 없는 주체에 해당되고 상근 직원은 제외된다는 거 이거는 참고로 아시면 되고 근데 요 다음 거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까지 포함되죠. 임직원. 여기는 임원만 포함되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상근 임직원이 다 이런 행위를 못하는 주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선장 50지까지 했죠. 그 다음에 예리주바 보면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그 다음에 통리반의 장, 통장, 이장, 반장,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그리고 여기서 바죠. 이건 이제 바가 많은데 이제 전 이걸 이제 바세자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그다음에 새마을 운동 협의회, 그다음에 한국 자유 총연맹 이렇게 바세자의 상근 임직원, 그리고 이 단체들의 대표자인데 대표자는 시도 조직과 구시군 조직의 대표자. 그러니까 사실은 읍면동 그 조직의 대표자는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세자 같은 경우에는 상근 임직원 그리고 시도나 구시군 조직의 대표자까지만 주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이 주체들이 뭘 못하냐?
상시 금지되는 게 3가지가 있고요. 선거 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게 또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상시 금지되는 걸 보면 아까 공무원, 선장 이런 분들이 못하는 거. 뭘 못하냐? 소속 직원이나 선거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를 못합니다. 업적 홍보를 못한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지위를 이용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의 기획을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 여론조사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상시 못하는 것들이고요. 3가지. 그 다음에 선거기간 중에만 못하는 게 또 3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 뭐냐면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굳이 선거기간 중에 하지 말아라. 왜냐면 일반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 업무 외에, 그러니까 출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출장. 근데 출장이 무슨 출장이냐? 그냥 업무 말고 정상적 업무 외에 출장을 하지 말아라. 뭔가 외견상으로는 업무랑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상적 업무 외에 출장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휴가 기간에 그런 업무랑 관련된 기관에 방문하지 말아라. 선거 기간 중에. 그것도 휴가 기간에 업무랑 관련된 기관 시설에 방문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구체적인 행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시 못하는 거 3가지, 선거 기간 중에 못하는 거 3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거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에만 해당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오는 겁니다. 근데 먼저 볼 거는 지자체장을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근데 그럼 언제 못하냐?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못한다. 그렇구나. 그럼 뭘 못하냐? 볼 때 지자체장이 정당의 정강 정책과 주의 주장을 선거 구민에게 홍보하는 거. 그러니까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못하게 하는데, 이 지자체장이 본인이 이 지자체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장은 그 직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퇴하지 않고 또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에 후보자 등록할 때 보시면 될 텐데, 어쨌든 본인이 해당 지자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됐어요. 그럴 때는 후보자로서 아니면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강 정책을 홍보 못하도록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본인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면 원칙적으로 못하는 이런 행위들을 홍보 선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못하는 거. 이거 누가 못하는 거였죠? 지자체장이 못하는 거예요. 항상. 언제 못한다고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못하는 행위인데 뭐가 있나 또 봅시다. 지자체장이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 강연회, 정견 정책 발표회, 당원 연수, 단합 대회 등 일체의 정치 행사에 참석.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그게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이렇게 2가지가 나오죠. 근데 또 다만 예외가 나와요. 근데 다만 예외네? 그럼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지자체장이 합창개우, 제가 합창개우라고 하는데 이거 4가지. 창당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 후보자 선출대회. 이 합창개우 이 4가지에 참석하는 건 가능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지자체장은 당원이 될 수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정당의 공개 행사가 있다. 이럴 때는 또 예외적으로 방문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참석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위고 방문은 조금 그거보다 소극적인 행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당원이기 때문에 소속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의례적으로 방문할 수 있구나. 이게 예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예외가 또 나와요. 원칙적으로는 지자체장이 정치 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 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선거 사무소 같은 데 방문할 수 없지만 또 본인이 그 해당 지자체장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됐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선거 참여가 주체가 됐죠.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이런 정치 행사, 이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 행사에 참석할 수 있고 선거 사무소나 선거 대책 기구를 방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자체장이 아니라 뭔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신분을 취득을 하면 그때는 이렇게 뭔가 정치 행사 참석도 할 수 있고 선거 사무소 방문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또 예외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3번째가 나오는데 이제 보면 아까 앞에서 보면 지자체장 말고 소속 공무원도 포함한다 그런 개념이 나왔잖아요. 그건 뭐냐면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 주체가 여기는 소속 공무원까지 늘어났구나, 확대됐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이 뭐 교양 강좌, 설명회, 공청회 이런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언제 할 수 없다 그랬죠? 시기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건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지자체장이나 그 공무원은 각종 행사니까 정말 모든 행사를 얘기하는 거죠.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또 예외가 나오죠. 다만 아래의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상시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부득이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되는 거라서 이런 것들은 상시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기간의 사이에 있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그게 천재지변이나 재복구를 위한 행위,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지자체의 임무기도 하니까 꼭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직업교육, 그러니까 직업지원교육을 개최 후원하거나 이런 것들도 상시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 강좌는 돈 내고 하는 건데 이거를 못하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유상으로 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유상으로 하는 교양 강좌를 개최 후원하는 것들은 상시할 수 있는 거고,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 강좌를 후원하는 것도 이 세 가지는 상시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근데 또 거기서 또 예외가 있어요. 이걸 상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외 그만. 그렇죠. 예외 너무 많죠. 예외 너무 많은데 꼭 보면 시험에는 예외가 나와요. 희한하게 이 예외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원칙을 딱 갖고 가되 그렇지만 예외가 있구나. 이렇게 가야지 안 헷갈려요. 나중에는 예외가 꼭 원칙 같고 원칙이 예외 같고 엄청 복잡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아까 뭐라 그랬죠?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각종 행사를 개최 후원이 안 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것들 법령, 특정일, 특정 시기, 천재지변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직업교육이라든지 유상으로 하는 거라든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 강좌 이런 것들은 개최 후원할 수 있다. 그런데 또 예외적으로 뭘 못하냐? 이것도 이해가 돼요. 봐보세요. 근데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굳이 개설해. 필요도 없는데 원래 하던 거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또 새로운 거 개설해서 하는 거 이런 거는 뭔가 의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고, 또 수강생을 증원해요. 굳이 증원하지 말고 있는 대로 해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강생 증원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장소를 이전해서 크게 막 확대해서 해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전의 범위에서 하던 것들은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체가 됐네요. 자치단체장 1명,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시기는 똑같죠. 그리고 통례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것들을 이제 제한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뭐 예외가 있는데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홍보물 발행 배부 등 제한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소속 공무원까지 포함되는 게, 왜냐하면 지자체장이 본인이 그 지자체의 홍보물을 만들진 않죠. 인쇄물 같은 거를. 그렇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뭘 못하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 지자체에 이제 제가 이제 사추할 세 가지, 사추할, 사업계획, 추진 실적 그리고 활동 상황, 사추할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은 분기별로 1종 1회만 발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국은 이 지자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 사항이지만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업적으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분기별로 횟수 제한 같은 거, 그다음에 종수까지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제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더해서 그 본인이 나가는 그 해당 지자체장의 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장 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아예 그런 홍보물, 이런 사추할이 들어간 홍보물을 발행, 배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되면 좀 더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왜 그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굳이 홍보물을 발행, 배부 못하게 하느냐, 너무 과도한 제한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판례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그 지자체의 홍보 활동 자체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래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지자체 본연의 그런 홍보물 발행 배부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결국은 발행 배부를 금지하고 있는 게 합헌이다.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걸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외가 나오죠. 아까 원래는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해서 발행 배부할 수 없고 또 해당 지자체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아예 발행 배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시 또 예외적으로 상시 발행 배부할 수 있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행사 개최 후원이랑 유사한데 이것도 법령에서 그 홍보물을 발행 배부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뭐 당연히 해야겠죠. 이런 것들은 상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럼 동의를 얻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사업 설명회를 할 때 뭐 인쇄물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홍보물 같은 것들은 상시 발행 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집단 민원이나 긴급한 민원, 이런 민원들이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홍보물이 발행 배부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상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인 그런 규정들이 있고요. 이제 지자체장의 행사 참석 제한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지자체장,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본인 그 해당 지자체장 선거의 180일,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 기간 중에 지자체장이 자기가 그 해당 지자체장 선거가 있는 경우에 그럴 때는 선거일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런 행위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칙적으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자체장이 행사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또 예외가 나오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장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또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게 아까 우리가 봤던 거랑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합창개우 앞에서 봤죠. 합창개우에 참석하는 거는 아까 지자체장이 계속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선거일전 60일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합창개우에 참석하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당 지자체장 선거에서 본인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는 경우 이럴 때는 할 수 있다고 했었죠.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 행사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나 선거대책기구에 방문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본인이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됐을 때는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있으면 그때는 의례적으로 방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똑같이 적용이 돼서 그래서 자기가 자기 선거, 해당 지자체장 선거에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앞에서 봤던 그런 것들에 다 똑같이 적용이 돼서 이런 것들은 참석하거나 방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86조에서 나오는 마지막 조항인데요. 보시면 지자체장, 이것도 주체가 지자체장이 되겠네요. 광고 출연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자체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지자체장이 직접 광고에 출연하게 되면은 그 내용 자체가 직접적으로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 지자체장의 인지도를 높여서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장이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이렇게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런 모든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비서가 나왔네요. 이 비서는 앞에서 뭐 제외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그리고 보비비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보비비 중에 비서죠. 국회의원의 비서는 주체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뭔가 다 할 수 있는 주체인 것 같은데 봅시다.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그죠? 왜냐하면 주체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원래는 공무원이라든지 선장이라든지 50지 예리주바 그 주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못하는 행위였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제외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 비서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소속 일반직 공무원이 공무원이니까 뭔가를 할 수 없는 주체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자기 개별적인 사적인 신분으로 사적인 지위에서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하는 건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봐볼까요?
세종특별자치시장. 그러네. 공무원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네요. 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생활 적응을 장려하는 공익 광고에는 출연할 수 있다. 되게 그럴듯해 보이죠? 왜냐면 지자체장이니까 당연히 뭔가 공익 광고에는 출연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떤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광고 출연이 금지됐기 때문에 이거는 출연할 수 있다는 건 X가 되겠죠. 공익 광고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공직선거법 이제 86조에 대한 OX 문제까지 다 봤고요. 어떻게 수업은 듣기 괜찮으셨나요? 어려웠나요? 그래요. 그렇죠.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하죠. 그래서 내용이 복잡하긴 하지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86조는 특히나 그 선관위에서 엄청 많이 자주 이제 등장하는 조항이고 많이 쓰이는 그런 법조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염두에 두시고 또 이제 시험 문제도 보니까 기출문제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꼼꼼히 살펴보셔서 86조 같은 데서 시험이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좀 복습까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출문제 이것으로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문제는 3개고요. 뭐 박스까지 문제가 있네요.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 것 같고 한번 잘 풀어보세요. 문제를 읽고 풀어야지 그걸 찍고 있어요. 그렇게 무엇이 맞을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다 푸셨어요? 그러면 같이 한번 다 맞았는지 틀렸는지 같이 기출문제를 3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가 되게 기네요. 문제 1번은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그 중립 의무에 대한 규정이 나왔던 것. 공직선거법 제9조 1항에 따른 공무원의 중립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틀린 것을 고르는 거죠. 1번 먼저 볼까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렇죠.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제9조 1항의 공무원에 포함된다. 이건 맞는 말이죠. 1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공직선거법 제9조 1항의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도 2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3번 공직선거법 제9조 1항은 단순한 선언적, 주의적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일반 공무원이 동조항을 위반하는 경우라도 구체적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선언적, 주의적 규정이긴 하지만 일반 공무원이 이 조항을 위반하게 되면 뭐 직무 태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대통령은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선거법 구조는 단순한 선언적, 주의적 규정이 아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럼 4번도 볼까요? 국가공무원법은 정무직 공무원들의 일반적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데 반하여 국가공무원법은 그렇게 허용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제9조 1항은 그 정치활동을 허용된 그런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특별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 조항은 특별법, 맞죠? 특별법으로서 일반 법인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우선 적용한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 2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금지되는 것이 아닌 것을 2개 고르라고 했네요. 자, 1번 봅시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이 사람은 뭐 못하는 사람이었죠? 예리주바에서 주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 구민에게 교육의 명목으로 업적을 홍보, 뭐 어떤 명목이든지 간에 업적 홍보는 상시 못하는 행위였으니까 이거는 못하는 거니까 금지고요. 지자체장이, 이 사람도 뭐 많이 못하는 주체인데 이 지자체장이 당의 지자체장 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이네요. 240일.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 강좌에 참석하는 걸 못하게 했던 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못하게 했는데 이 240일은 선거일 전 180일이 도래하기 전이니까 여기 참석하는 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은 가능. 그러니까 우선 답이 되겠네요. 2번 가능이고 3번 지자체장이 또 나왔네요. 당의 지자체장 선거에 예비 후보자가 됐어요. 그래서 선거일 전 30일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정당의 주장을 선전. 그러면 원래는 못하긴 하지만 예비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이런 정당의 주장을 선전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예비 후보자가 된 경우 가능하니까 이거는 가능한 행위가 되겠네요. 4번 여기 다세자에서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의 대표자가 선거 기간 중에 이게 많이 못하는 신분인데 뭘 못하냐? 선거 기간 중에 휴가 기간에 업무랑 관련된 기관 시설에 방문하는 거. 휴가 기간에는 굳이 가지 말라고 했죠. 휴가 기간에 굳이 이렇게 자기랑 관련된 기관 시설에 방문하는 것들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못하는 행위, 금지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행위를 2개 고르면 2번, 3번이 되겠죠. 마지막 문제 3번. 지방자치단체장 갑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지자체장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갑이 공직선거법상 기억에 근거해서 선거일 전 50일이 되는 날, 그러니까 50일이 되는 날이라는 거는 우리가 선거일 전 60일부터 보통 못하게 하는 행위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미 선거일 전 60일이 도래된 시기에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의해서 이건 이제 법조문 6항에 나오는 건데 원래 180일부터는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2항 3호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참석 방문할 수 있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기 때문에 예외를 고르는 거. 예외. 정당이 개최하는 원래 일체 행사에 참석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일체 행사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못하는 거죠. 2번도 당원 연수 단합 대회 참석도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안 되는 거고요.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도 원래 안 되는 거죠. 원래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4번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개 행사에 의례적인 방문은 가능하다고 했었죠.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갑이 할 수 있는 행위는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많이 맞으셨나요? 몇 개 맞으셨어요? 1개. 다 맞으셔야 시험에 붙어서 제 후배로 우리 성관이 직원이 될 수 있겠죠. 지금은 비록 다 틀렸지만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복습하고 또 기억하셔서 열심히 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틀렸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그리고 배웠던 것들을 잘 기억해서 문제도 잘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성관이에 오시게 되면 제 후배로서 그렇게 이제 다시 만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